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업을 하기로 하고 점포를 구해서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영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영업을 전담하던 사람이 임대인과 일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공제 합의를 한 경우에 다른 공동 임차인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. 이 사건에서 추가적인 쟁점도 있는데요. 임차인 중에 1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인 그 임차인 중 1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 전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대한 판단도 있습니다. 한번 사실관계, 쟁점, 판결의 결론 순서로 보겠습니다. 사건은 대법원 2021-264253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고요. 원고들은 2명, 피고들은 임대인 1명입니다.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. 그 원고들 2명과 소외 1, 그래서 임차인들은 총 3명이 되고요. 이 사람들은 임대인과 보증금 2억 원, 월차임 1,400만 원,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. 원고들과 소외 1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약, 동업계약이죠. 식당 운영을 소외 1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소외 1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차임을 연체하게 됐어요. 그래서 소외 1과 피고는 2017년 9월 30일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그간 발생한 채무 약 1억 5천만 원, 이 1억 5천만 원에는 연체 차임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 소외 1의 이 사건 식당 운영상 채무와 임금 채무 중 피고가 인수한 일부 채무, 그리고 피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해준 식당 운영 자금 등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액수가 약 1억 5천만 원이 되는데요. 이것을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소외 1과 임대인 간 합의를 했습니다. 이것을 임사건 공제 합의라고 하고요. 한편 소외 1의 채권자인 소외 2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 약 4,30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. 이것을 이 사건 압류 전부 명령이라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 쟁점을 보면 소외 1과 피고 간의 이 사건 공제 합의가 다른 공동 임차인들에게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어요. 이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외 1의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채무, 식당 운영에 관한 채무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무지요. 따라서 피고와 원고들 및 소외 1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 공제 합의에 대해서 다른 공동 임차인인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제 합의와 관련한 대리권 소유에 관한 사정이 밝혀진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외 1이 임대인과 임의로 합의한 이 사건 공제 합의는 공동 임차인인 피고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고요. 두 번째 쟁점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가라는 것인데요. 이 또한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보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수인의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 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된다. 따라서 불가분 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불가분 채권자의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지 집행 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 채권자에게 효력은 없다. 그러므로 다른 불가분 채권자의 채권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. 다소 복잡했는데요. 이 사건 판결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건 공제 합의의 효력은 어떠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제 합의와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들에게 이 공제 합의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.
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으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중 4,300만 원, 약 4,300만 원 부분은 소외 2에게 이전이 됩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에 관계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행을 피고인 임대인에게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소외 2의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? 소외 2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 명령으로 전부받은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불가분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이라는 것이죠. 자, 정리하자면 공동 임차인 중 1인이 다른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무를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.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공동 임차인들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. 또한 공동 임차인 중 1인의 채권자가 공동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, 전부한 경우에는 그 전부 채권 부분에 한해서 해당 채권자가 임차인들과 함께 불가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. 따라서 다른 공동 임차인들은 이 압류 전부 명령에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내용은 다소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요. 이렇게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,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 임차인 중에 다른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용을 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. 감사합니다.